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바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 선방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뭐 어제 많이 오른 거에 비하면 오늘 그래도 방어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동안 시장이 하락할 때 굉장한 공포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굉장한 공포감이 있었었고 그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세가 연출됨에 따라서 조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공포감이 다시 이어지면서 증시가 다시 급락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오늘은 지수가 그래도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되면서 상당히 견조한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된 겁니다. 더군다나 시장에 저점 찍고 단기 급반등이 나타난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죠. 그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지난번에 급락장세에서 나타났었던 그런 공포감에서 상당폭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에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트럼프의 공약이 조금씩 윤곽에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0.5%씩 약보합선인데 중요한 게 오늘 지수가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수의 하방 경직성 속에서 상대적으로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 스몰캡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반등 분위기가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강조했듯이 종목 장세 분위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시장의 구도는 외국인들은 매도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구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시장이 살아나려면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공격적인 매도가 어느 정도 진정은 됐을 뿐 적극적인 매수 없이 여전히 매도가 진행되는 모습이고 이런 가운데 투신권과 그리고 이제 기타 법인이겠죠. 최근에 기타 법인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기타 법인 쪽으로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하방 경직을 이끌어낸다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지되 그렇게 많은 종목이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선별적인 일부 섹터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반등만 진행되는 이런 장세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 방산주가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휴전 기대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방산주가 밀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바이오제약주라든가 원전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별적인 반등세가 전개되면서 종목별 순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 있어서는 아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와야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데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도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 모습이죠. 기관 투자가들도 전체로 금융 투자가 좀 많이 팔았습니다만 기타 금융이라든가 연기금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소량의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이죠.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매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시장 자체가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강력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상태. 이런 전반적인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아직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시장에 살아난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지수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장세를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종목에 가는 것보다는 특별한 일부 선별적인 반등 장세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종목 선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우리가 써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결국은 이 하방 경직 그리고 종목 장세 전망해 주신 대로 시장 흐름이 이제는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의 단서는요? 내일의 단서는 중요 분기점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단기 급락에 따라서 21선 위에까지 올라서게 되면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21선 위에서 약간의 혼조 장세 기간 조정이 전개되면서 그 후에 이제 시장의 이제 방향성이 잡힐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21선 지지를 받고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횡보세를 기록하고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된 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그런 단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방향성을 갖기에는 상승 모멘텀이라든가 또 하락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 강조했듯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불확실성 요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수는 하방 경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는 혼조 내지는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된 후에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기간 조정과 이 혼조 장세가 생각보다 좀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 종목 장세가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계속 강조했듯이 증시 주변 여건 자체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체감할 만큼은 아닌데 증시 주변 여건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죠. 자, 언급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종전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일단 휴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이것도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큰 호재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자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기 전에 이제 관세 정책과 관련된 윤곽이 하나씩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일단 시장에서는 부담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미 그 내용들은 이미 트럼프가 대선에 나올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증시에 충분하게 반영이 된 부분이에요. 결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트럼프가 공약했었던 그 내용들이 현실화되게 되면 더 이상의 악재는 되지 못한다. 그 공약 자체가 현실화되게 되면 그것을 피해서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 게 바로 기업들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공약이 나오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그것도 증시에는 불확실성 변수가 완전히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됐고, 반도체의 경우도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정부에서 오늘 장 후반에 나온 얘기인데요. 정부에서 이제 투자세 공제 비율을 기존보다 한 5% 정도 올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정부 정책이 또 나온 겁니다. 칩서법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정부 정책들이 하나 둘씩 윤곽이 잡히고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면서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좀 긴 호흡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조정 장세는 우리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업황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좀 보자는 측면이겠고, 결국엔 조선주가 그 선두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원전주는 아직은 답답하지만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주가 흐름들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종목군들이 바닥을 쳤던 만큼 2차 전지 반도체 관련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전후로 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 시장에 대한 중기적인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도 짚어주셨고요. 지금 시장이 이제는 방향성을 잡아가는 시점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포트폴리오 정비 그리고 앞으로의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리뷰는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자, 오늘 종목 리뷰는 이제 한국전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무거운 종목으로 우리가 인식했던 종목이고 참 무거웠던 종목이었었죠. 자, 그랬던 한국전력이 자, 오늘 드디어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따라주면서 한국전력의 주가는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됐습니다. 요금 인상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겠고요. 요금 인상이 진행되고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기업 밸류에 대한 기대감,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이 종목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은 정말 증권시장에서 만년 저평가, 만년 소외주라는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런 소외주가 강도 높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일봉상의 주가는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금 월봉이라든가 주봉상의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단계고 내년 이후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시각들을 감안하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보유하시고 조금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인데 조금 무거운 종목이라는 거 분명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HD 현대건설기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질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대형주였던 HD 현대건설기계도 오늘 7.6% 급등이 나왔고 직전 고점까지 뚫고 가는 그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어제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거래 증가와 함께 고점 매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봉상의 주가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주봉이라든가 월봉상의 주가는 장기간의 횡보세를 보고 나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단계고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내각 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종전을 위한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런 어떤 윤곽들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반등세는 하나의 이슈 테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세는 생각보다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성급하게 팔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는 여전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여러분들께 자 이제 현대 에버다임과 더불어서 다산 네트워크스 데모 같은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길목을 잡고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현대 에버다임도 아직은 시세다운 시세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연출됐었던 급등락세가 나타나지 않고 관망세가 진행되는 모습이고 상당히 탄탄한 하방 경직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는 대기성 매수,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시세가 폭넓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서 주가 반등세가 강하게 형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강화되게 되면 주가 반등세가 좀 더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단행하되 이제 테마 이슈 관점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었죠. 부담 없는 비중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저가 매수는 여전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리뷰는 현대 에버다임과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한국전력까지 자세히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케이프입니다. 앞서도 조선업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선주들 중에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바로 이제 케이프 같은 종목들도 조선 기자재 스몰갭 종목으로 자 보셔도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퍼가 이제 12개월 선의 PR 자체가 15배 정도에 불과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매기가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의 시세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케이프 같은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렸었죠. HD 한국조선을 선두로 해서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하나오션까지 여러분께 충분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들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가면서 기자재 관련주 쪽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높여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글로벌 1위 이제 실린더 라이너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박의 그 엔진을 보게 되면 그 엔진룸에 있는 엔진 자체가 이제 실린더를 통해서 굉장히 그 앞뒤로 움직이고 있죠. 그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 케이스라고 하죠. 그 케이스를 바로 이제 실린더라고 하는데 라이너라고 하는데 그 라이너 시장의 이제 글로벌 시장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업력 자체가 30년 정도의 굉장한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지금 현재 모든 선박 자체가 고부가치 선박이 이어지다 보니까 선박의 가격이 이어지게 되면 이 회사의 제품 평균 매수 단가 ASP도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이 확산되면서 이 회사 제품이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영업이익 자체도 크게 개선이 되면서 실적 증가세가 가속화될 수 있겠고 언급을 들었듯이 이제 조선업체들은 올해 이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2년 전에 수주했었던 고부가 가치의 LNG선의 인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이 회사도 거기에 맞춰서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업황 자체가 여전히 내년에도 호황 국면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이 회사 실적도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서야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 또 강한 또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세 출렁거림이 나타났었죠. 한 차례 좀 올라갔습니다만 눌림
밀리고 나서 출렁출렁거리면서 반등이 나타났고 어제 장대 양봉 후에 오늘은 강밥 정도에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 보통 이런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장대 양봉 세우고 급격하게 밀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시절은 밀린다라는 관점보다는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을 보고 나서 또 한 번의 양봉을 크게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뭐 눌림목 조정이라든가 이런 조정을 보지 말고 약간의 숨고르기라든가 약간의 밀리는 흐름이 나올 때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매수한가 오늘 종가 5,780원 제시를 드립니다. 5,780원에서 약간이라도 밀릴 때마다 우리가 한번 정도 매수를 해볼 만한 주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움직이면 시세가 강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높여서 6,7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 5,2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의 발견 종목 K프입니다. 조선기자재주 탄력적인 흐름이 기대되는 가운데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주목해 볼게요. 자,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해주셨죠? 네, 자 오늘 무료 방송했습니다.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 무료 방송 내용이 일단 나올 겁니다. 언급을 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지수 바닥권이고 조만간에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그 주도가 일단 조선주가 대장 섹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과 조선주 쪽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자 오늘 무료 방송 가셔서 많은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주도주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